아이폰 12 미니를 처음 접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입니다. 우와, 이거 엄청 작다. 되게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장난감 같아. 근데 이게 화면이 좀 작네. 아이폰 SE 2020을 쓰다가 아이폰 12 미니를 보잖아요. 와, 화면이 위아래로 왜 이렇게 넓어? 아이폰 12 미니를 보다가 아이폰 12를 보면 와, 이거 뭐 화면이 태평양이네. 사람 눈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4종류나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 중심에는 가장 유니크한 컨셉의 아이폰 12 미니가 있고요. 오늘은 아이폰 12를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냐 이런 내용의 영상은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은 아이폰 12 미니밖에 없고 이걸 기다렸을 분들은 다른 고민하지 않고 이미 구매하셨고 또 구매하실 테니까요. 아이폰 6 플러스, 갤럭시 노트 시리즈들을 필두로 대형 스크린 폼팩터들의 플래그십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고 무겁지만 최고의 성능과 눈과 귀를 호강하게 해주는 이런 제품들의 등장은 작은 폼팩터의 제품들이 하나둘씩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죠. 특히 플래그십 모델은 항상 가장 큰 제품이 플래그십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작은 거 쓰는 사람도 좋은 거 쓰고 싶다고 왜 큰 거에만 좋은 거 넣어주냐고. 제조사라고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시장도 니즈가 많은 시장인데 플래그십 제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더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했다라기보다는 제조사들의 기술적인 한계가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제품은 매해 내야 되는데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 신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는데 단가까지 낮춰야 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사이즈를 키워서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이폰 12 미니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도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훨씬 더 손이 많이 갔을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배터리만 좀 줄인다고 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안에 부품들은 꽤 많은 부분들을 더 작게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아이폰 SE 때보다도 더 작은 크기와 무게를 구현하면서 아이폰 12와 동일한 성능과 카메라까지 탑재한 점이 작은 스마트폰은 낮은 성능이라는 편견을 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정말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이고 너무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지만 실사용하면서 느껴졌던 정말 약간의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5%는 만족하는데 5%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치입니다. 이걸 아쉽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치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죠. 가장 편리하며 안정성이 높은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는 시국에서 편의성만을 생각하면 지문인식이 더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4처럼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을 넣어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한 크기의 노치를 달고 나왔습니다. 6.7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나 5.4인치의 아이폰 12 미니나 노치의 사이즈는 같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가 작으니까 이 노치의 크기가 더 도드라지게 거슬립니다. 유튜브에서 2:1 비율의 영상을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묘하게 잘립니다. 게임할 때도 이 노치 부분이 꽤나 많은 영역을 가립니다. 마스크만 안 쓰고 다녔어도 그 편의성 때문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사용했을 텐데 마스크 쓰고 매번 비밀번호 누르고 하니까 오히려 그 노치가 더 꼴보기 싫은 거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다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죠. 제 아이폰 12는 번개 이슈가 있는 제품이고 아이폰 12 미니는 전반적으로 노란기가 많이 돕니다.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가능하다, 쓰다 보면 적응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원 돈 하는 제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더욱이 결벽스러운 이미지의 애플에게는 그 기대감이 더 크죠. 애플의 감성이야말로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벽스러운 완벽함.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제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해결돼야 앞으로도 애플의 감성이라는 코드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이걸 단점으로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 애초부터 크기와 배터리 용량을 보고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폰 SE 때도 좀 타이트하지만 하루를 썼던 사용 패턴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여유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 아이폰 12 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용하고도 30-40% 이상의 여유로운 배터리를 보여줬는데 아이폰 12는 같은 사용 패턴으로는 20% 정도로 배터리가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특히 동영상 게임에서 유독 더 배터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5G일 때 배터리가 빨리 떨어진다고 하는 이슈는 사실 저는 잘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보면서 조금 더 길게 써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정말 개인적이자 저만 그렇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 끗 차이인 거라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의 품질이나 스피커의 음량보다도 저는 스피커의 좌우 밸런스가 더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마트폰 스피커로 음악을 듣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데 수화부의 스피커가 유독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버튼의 클릭감이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진동 모터도 이번에 더 작게 설계되었는데 이 진동의 느낌도 조금 달라요. 이게 막 엄청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뭐랄까 애플이 주는 감성이라는 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진동이 울리는 그 느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애플스러운 되게 작은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이폰 미니를 써보면서 느꼈던 되게 조금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긴 해요. 같은 용량 기준으로 아이폰 12 시리즈보다는 14만원이 저렴하고 12 프로에 비해서는 33만원이 저렴한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대화면 플래그십 제품 일변도에서 작지만 강력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써 타사들도 이 시장을 위한 신제품들을 많이 내줘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제품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아이폰 12 미니를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까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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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